자, 이제 시장 이야기 좀 더 나눠볼까 합니다. JYP 클럽의 박재현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우리 방송 들어오기 전에 잠깐 사담을 나눴는데 사담이었죠. 네, 뭘 해야 될까? 죽을 사의 담이었던 느낌인데. 뭘 해야 될까 싶어요. 뭐 시장은 항상 이럴 수도 있어요. 네, 그죠? 그쵸. 뭐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니까. 그렇긴 한데 이제 증권방송이 항상 생방송이다 보니까 어제 거 재방송 그대로 틀어놓고 싶긴 한데 그쵸. 그럴 수도 없고 또 새로운 게 등장을 해야 되는데 등장한 것들이 좀 무거운 도 재료고 이게 뭐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고 이제 시간을 두고만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래도 다행이지 않을까요? 이게 시간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것들이라는 게 뭐 전쟁도 그렇고 코로나 같은 경우 중국의 봉쇄도 그렇고 이게 이제 뭐 큰 화두잖아요. 네. 근데 이게 전쟁이야 뭐 끝날 거고 언젠가는. 그리고 중국 역시도 비슷합니다. 뭐 이때까지 코로나라는 건 제가 이때까지 계속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한번 터지고 뭐 이게 어떻게 될 것이냐,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는 미리 겪은 국가를 보면 되거든요. 근데 네. 중국도 겪는 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단지 뭐 제로 코로나 때문에 조금 얘네는 좀 길어지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좀 원망스럽긴 해요. 하지만 어쨌든 지나갈 거라고 생각하신다면 이 시기도 분명히 버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또한 지나가리오는 매번 우리가 변해 있는 말이고 전쟁이 단기가 사실 발발할 때부터 이게 이렇게까지 될까 했는데 그렇게 그쵸? 됐어요. 예, 예. 그리고 또 좀 중간중간에 이제 평화 협정에 대한 희망 네. 좀 되겠지 했는데 안 됐어요. 그쵸. 네. 어제 이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우리나라 국회에서 이제 화상 연설을 했죠. 이제 무기 달라고 했습니다. 네. 공격용 무기를 달라는 얘기죠. 네. 줄 수는 없죠. 왜냐하면 주면 우리는 러시아하고 척져야 되니까. 쉽지 않죠. 그건 네. 안 될 것 같고 이제 인도적인 지원을 선에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게 각국에 보면은 무기를 공급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미국이죠. 중국도 있잖아요. 네. 그 군수 업체들은 이래 표현이 맞는지 신났죠 사실은 지금 초호황일 겁니다. 그쵸, 뭐 막 그래서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네. 사실 초호황일 초호황이죠. 겁니다. 그러니까 네. 전쟁이 끝나지 바라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난해한 부분이 있는데, 자 일단은 중국이 그래도 이제 뭐 러시아하고 어떤 뭐 군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할 수 없는 부분은 중국 내에 지금 이벤트가 있잖아요. 그렇죠. 코로나라고 하는 또 상해의 셧다운인데 풀긴 푸는 모양이에요. 하도 너무 15일 보름 동안 묶어놨더니 그 안에서 막 난리가 뭐 났죠. 배고프다, 뭐 소리 네. 지르고 뭐 상점 약탈하고 생필품도 없고 네, 이런 일들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일부 해제는 했는데 아직도 절반은 락다운인 것 같고 네. 자 거기에 영향이 바로 이제 테슬라 아니겠습니까? 테슬라는 영향이 좀 크죠. 네. 아무래도. 자 그러면 또 이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첫 번째 이슈를 정해 오셨으니까 좀 보도록 하죠. 자 테슬라가 싫다면 아이오닉 5가 정답이다. 오 이건 굉장히 우리한테는 좋은 얘기죠. 반색할 수 있는. 네. 뭐 웃을 그나마 수 있는 뉴스가 이거 하나 같더라고요. 뉴스를 쭉 대형주 보는데. 아침에 이렇게 쭉 보니까 그래도 차트라고 하는 기술 분석은 그래도 이제 현대차가 먼저 떨어졌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하반 경직에 쫓고 올라오는 것 같은데. 크게 떨어질 게 더 없다라는 것도 있고 이제 그렇습니다. 이게 테슬라라고 하는 회사가 전기차에서 너무나 좀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고 네. 예전부터 주가도 너무 세니까 이게 시총이 너무 커져가지고 이게 대단한 회사다라고 우리는 다들 알고 있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테슬라의 자동차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타본 거에 따르면 별로 좋지는 않아요. 사실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오. 네, 마감도 별로 안 좋고 뭐 개인적인 호불호. 네, 개인적인 생각인데 네. 이런 사람들도 많거든요. 근데 그들도 언젠가는 전기차를 타고 싶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머릿속으로 갖고 있단 말이죠. 불만 안 나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갖고 있는데 네. 근데 그렇다면 현대차의 아이오닉 5나 또 뭐 기아의 EV6나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언젠가 테슬라보다는 더 이제 좋은 시장에서 팔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했었는데 이번에 뉴욕타임즈에서 이런 얘기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GMP에 기반한 아이오닉 5에 대한 칭찬을 굉장히 크게 했는데요. 이게 그렇습니다. 이제 물론 테슬라가 좋은 기술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네. 이 전기차라는 건 거의 배터리의 성능에 따라서 모든 게 결정이 좀 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배터리는 일단 다른 곳에서 만들어서 받아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자동차에 어떻게 적용을 하느냐 그리고 이걸 어떻게 깔끔하고 예쁘게 만들어내느냐의 차이인데 그 예전에 배터리데이였죠. 그때도 일론 머스크가 나와가지고 어떤 새로운 하나의 기술로 어떤 전기차를 개발하는 것보다 이걸
공장에 넣고 양산을 시키는 기술이 10배는 더 힘들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테슬라는 그런 업력 자체가 길지가 않거든요. 네. 근데 뭐 현대차는 아시다시피 eGMP라고 하는 전기차용 플랫폼을 또 개발을 했고 이때까지 계속 이런 대량 생산을 해왔기 때문에 대량 생산을 해도 불량품이 좀 덜 나는 이런 또 마감이 좀 깨끗하게 되는 그러니까 물론 모든 완성차 업체들이 그렇겠지만 현대차가 역시 또 그 안에서 선두를 차지할 수 있다고 보고 네. 이번 전기차에 사활을 건 만큼 뭔가 하나 일을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이번에 뉴욕타임즈에서 좀 인정을 해준 것 같아서 기분 좋게 좀 볼 수 있었던 소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되고요. 테슬라 싫어하는 사람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들의 대안으로 현대, 기아, 우리나라의 완성차 업체들의 브랜드가 분명히 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이오닉 5가 좀 선전을 실제 도로에서 많이 보이기도 하고 디자인도 미려하고 상당히 호감이 가는 네, 차. 귀엽게 생겼죠, 차도. 네, 네, 뭐. 자, 일단 테슬라는 주요한 팹이 이제 상하이 팹이 있고 그다음에 독일의 베를린이 있고 네. 그다음에 텍사스 오스틴 이렇게 있는데 네. 상하이 팹이 지금 거의 멈춰 있기 지금은 거의 때문에 멈췄죠. 공급이 달리어서 네. 테슬라의 주가도 좀 무거운데 그 대안으로 이제 현대차 네. 좀 무리수가 있긴 한데 아니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했고 뭐 좋습니다. 네. eGMP가 나오기 전부터 이거는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다. 알겠습니다.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한번 좀 보도록 하죠. 참 다르게 굉장히 껄끄러운데 두 번째 이슈 결국에는 자 에디슨 EV 10만 개미 투자자들 개인 투자자들의 피눈물 거래 정지가 되고 지금 감사의견 거절인가요? 네. 이 회사가 사실 이제 이름이 사람들한테 너무 좀 와닿게 이름이 지어졌죠. 근데 이런 회사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 있는데 네, 에디슨 EV는 사실은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는 아니고 네, 중국이나 이런 데서 자동차를 떼다가 이렇게 갖다 파는 이런 회사거든요. 모듈러죠. 그러니까 어셈블리라고 하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갖다가 이제 전기 버스. 네, 저 버스를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 회사가 사실 지금 거래 정지가 됐을 때가 한 3천억 정도 수준이 되는데 시가총액이. 네, 근데 고점이 한 8배 되거든요. 네, 그러면 한 2조 4, 5천억이 된단 말이에요. 그 이상이 좀 되는 것 같은데 그 정도의 회사가 일단은 아니었는데 지금 보시면 대주주들이 일단 이걸 털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의 소액주주가 10만 4,615명, 지분율은 80.34%에 달한다고 하는데 대주주들이 이미 익절을 하고 나가버렸기 때문에 사실 이 회사가 이미 사실 대주주가 판다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부터 이제 이 회사는 껍데기가 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이런 얘기들이 참 많았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아마도 상패 위기에 빠져서 물론 투자하신 분들에게는 좀 굉장히 안타깝고 슬픈 소식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게 눈 뜨고 코 베이는 거 아니에요? 알면서도 분화방처럼 사실 달려들었고 그냥 저희가 굉장히 조심을 많이 했는데 근데 전 이건 투자자분들을 사실 뭐 죄송한 말씀이지만 좀 비판을 하고 싶습니다. 이게 네. 뭐 하는 회사인지를 알아보시면 뭐 2조, 1조 이렇게 될 수가 없는 회사이고 뭐 판매량이나 이런 것마저도 굉장히 미미한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뭐 이름과 네. 그 당시의 바람과 어떤 테마로 인해서 쏘아 올렸더니 8만 원짜리가 한 2만 원, 만 원 되니까 네. 다시 3만 원은 간다, 4만 원은 간다라고 하는 좀 아니한 생각이 만들어낸 그런 많은 소액 투자자분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아마도 이번 어쨌든 간 기회를 통해서도 어떤 회사를 고름에 있어서 적어도 뭐 매출이나 아니 뭐 아주 너무 이제 광범위하거나 아주 깊숙하게 말고라도 겉핥기식이라도 회사를 좀 살펴보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셨으면 좀 좋겠다라는 네. 생각입니다. 네,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는 건 결국에는 또 테마스러워야 되는데 근데 테마스러워야 되는데 이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네. 분명히 그 뒤에 후유증이 크게 네. 올 수 있다. 네, 다시 한번 이제 주의 당부를 드리는 거죠. 이런 건 근데 뭐 어떻게 뭐 법적으로도 좀 막을 수가 있는 것들이 좀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요. 네. 자, 잡아버리고 싶네요. 그러니까 세 번째를 다루려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 기업으로 바로 넘어가야 될 것 그러시죠. 같아요. 미국 핵항모 들어온 것도 이것도 재밌긴 한데 이건 넘어가고 네. 자 일단 준비해 오신 기업 파라다이스 하려고요. 파라다이스? 네.
파라다이스는 왜? 그러니까 리오프닝 이거 좀 전에 EV 그러니까 에디슨 EV를 얘기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네. 적어도 회사가 뭘 하고 돈을 어떻게 번다라는 거 정도는 찾아보셨으면 싶은데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라는 게 이제 올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핫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의 뭐 해외 여행 이런 관련된 업체들이랑 비교해 볼 때도 물론 조금 늦게 오른 경향은 있습니다만 올해만 놓고 따져 보면은 상당히 좋았거든요. 우리나라의 뭐 LCC 같은 회사들도 굉장히 좋은 수익률을 보여줬는데 네. 이제 와서는 너무 오른 거 아니냐라는 평가를 하고 이제 와서 뭐 주로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옥석 가리기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시장의 눈높이는 이 코로나가 이제 어느 정도 벗어지고 여행이 재개되고 우리가 나가게 되고 이런 거에 맞춰져 있지가 않고 네. 시장의 눈높이는 이미 코로나가 없습니다. 코로나는 이미 우린 극복 다 했고 우린 이미 이제 놀러 나갔고 면세 사고 있고 뭐 비행기 타고 있고 이게 이제 이미 뭐 엔데믹. 그렇죠. 이미 시장에서의 눈높이가 높아져 있기 때문에 이 리오프닝 주식 같은 경우도 선반영이 되어서 이미 그 이상을 넘어가 버린 회사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적정 주가가 뭐 어느 정도 된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적정 주가라는 건 이 회사가 이제 팬데믹이 끝나고 엔데믹이 온 이후에 얼마큼 벌었다라는 게 적정 주가보다도 지금 바람을 타고 더 많이 올라간 회사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건데요. 이거랑 이제 비슷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2018년 1월에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열었을 때 그때도 여행주가 난리가 났었습니다. 근데 네. 그때 확 올랐다가 정작 뚜껑을 까보니까 사람이 그렇게 늘어나거나 막 더 놀러 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다시 이제 곤두박질 쳤던 경험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파라다이스를 오늘 골라봤고요. 파라다이스의 뭐 장점 이런 리오프닝 중에서 그래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실 수 있다라는 거의 장점은 뭐냐면 일단은 드로백이 이제 사람들이 와서 카지노를 즐기고 잃고 가는 돈이죠, 그죠? 네. 드로백이 별로 안 늘었습니다. 2019년 대비해서 27%까지밖에 회복이 안 됐죠. 근데 글로벌 카지노는 뭐 MGM 리조트 같은 경우에 79%까지 회복이 됐거든요. 근데 이거는 결국에는 무조건 회복이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회복이 일단 전혀 안 됐다라는 게 오히려 장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거고 그럼 두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이미 기대감을 넘어서서 고공행진을 치고 있느냐라고 본다면 그것도 아니거든요. 이미 팬데믹 이전이죠. 2019년 말 이 정도의 주가보다 한 20%가 지금이 쌉니다. 그때 전체 뭐 주가 지수가 2,000포인트인데 지금이 뭐 2,000 몇 배이고 3,000 가깝다라는 얘기를 하더라도 얘는 그 당시보다 20%가 오히려 싸거든요.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하방 경직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시고 물론 시간은 좀 걸릴 겁니다. 이게 어차피 선결 과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중국 네. 사람들, 뭐 일본 사람들이 VIP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 시간이 상당히 걸릴 거기 때문에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 만약에 리오프닝을 지금 와서 선택하신다면 이렇게 주가는 밑에 깔려 있으면서 돈을 아직까지 한참 못 벌고 있는 하지만 무조건 회복이 될 만한 이런 회사 한번 눈여겨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죠. 파라다이스는 이제 리조트 형태로 영종도에 지금 네네. 뭐 사실 뭐 많이들 다시 많이들 놀러 가시죠. 예, 네. 예. 그 어제 메리츠 증권하고 몇 군데 증권사에서 또 긍정 리포트가 나온 것 같고. 네. 네. 참고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슈하고 또 기업까지 다뤄봤고요. 오프닝을 함께 해주신 우리 JYP 클럽의 박재현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